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과장과 조작으로 점철되어져 있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이러한 시장에서 테슬라는 어떻게 극복했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의 부자의 삶이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분주한 월요일을 시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기 로스앤젤레스는요, 주일날 오후 시간입니다. 아주 한적한 그런 시간인데, 저도 이제 점심을 먹고요, 커피 한잔 하고서 여유를 좀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또 주말이니까 워렌 버핏의 그 투자 철학 나누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또 계속 이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제 주말, 이게 미국 시간으로 주말이니까 워렌 버핏의 부자 강의,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부자 전과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투자 철학, 또 부자 철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먼저 왼쪽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한번 보십시오. 왼쪽 위에 보면 What people see라고 써 있죠. 노란색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 즉 버핏의 삶에 이 삶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냐? 자, used car입니다. 자, used car. 자, 중고차죠. 버핏은요. 지금 뭐 사실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뭐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요. used car. 뭐예요? 중고차를 타고 다닙니다. 물론 처음 살 때는 새 차를 샀겠는데 지금 여러분 이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요. 위에 보면은 이게 이제 버핏이 타고 다니는 차거든요. 이게 이제 2014년산 캐딜락이에요. 캐딜락 그때 XTS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때 한 4만 불 때 이렇게 되는 그런 차인데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2014년도에 샀으니까 10년 동안 저렇게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닙니다. 미국에서도 한 10년 타면 오래된 건데 사실 버핏 정도면 저 차를 3년에 뭐 2년에 한 번씩 바꿔도 되고 자유롭게 바꾸고 타고 다녀도 되거든요. 충분히 자산이 뭐 저런 거에 대해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 근데 그냥 오래된 10년 넘은 지금 보면요 그냥 완전 구형이에요. 구형 세단이거든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분이 워렌 버핏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아주 옛날 구형 캐딜락을 타고 다닌다 했을 때 그냥 뭐 은퇴하신 노인네겠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거, 스몰 하우스입니다. 집도 굉장히 아주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자, 집은 아래쪽에 보세요. 이게 이제 부동산 팩트로 본 거거든요. 버핏의 집인데요. 버핏 동네 자체도 워낙 그쪽이 이런 뉴욕이랄지 로스앤젤레스랄지 이런 도시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쪽이 아무래도 시골 지역이나 마찬가지고 그쪽은요 집값도 싸요. 뭐 큰 집들도요. 근데 그런 데는 정말 큰 집에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버핏은요 그래 크지도 않아요. 집도 그냥 집도 아주 소박하게 그냥 뭐 단정한 그런 집 조그만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하죠. 그러니까 이게 1958년도에 샀다고 합니다. 버핏이요. 아래쪽에 데이터 나오죠. 1958년도에 샀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그때 31,500달러에 이 집을 구매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958년도에 샀으니까 벌써 60년, 70년 동안 이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버핏처럼 부자면은 집을 벌써 몇 번이나 옮겨 탔겠죠. 요런 그 집도 얼마 하지도 않거든요, 사실. 사실 뭐, LA나 이런 데 큰 데 가면요, 뭐, 이거보다 요 정도 사이즈면요, 수백만 불 하게 되는데,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미국에서 그런, 집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중고차, 그냥 10년 된 거, 그리고, 비교적, 굉장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조그만 집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집을 바꾸지 않고요. 굉장히 소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frugal lifestyle입니다. frugal lifestyle 뭡니까? 그냥 이 뭐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난닝구 입고 사는 삶, 그냥 찌질한 삶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그 보통 얘기할 때에 아주 그냥 검소한 삶을 산다고 보시면 돼요. 막 뭐 치렁치렁 돈 자랑하지 않고, 제가 어저께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 부자가 되면 막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버핏의 우리 8가지 원리 중에 밖에서 사람들에게 돈 자랑하면서 시기 질투를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죠. 막 여러분들이 돈 있는 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사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죠. 그냥 오히려 아무리 부자지만요, 뭐 평소에 검소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 맥도날드 가서 아침도 먹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정말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도 행복한 거예요. 부자가 막 뭐 정말 화려하게 부자처럼 사는 것이 꼭 행복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버핏은요, 너무나도 그 소박하고 너무나도 평범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결국은 이분이 자산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종잣돈 10만 불 모으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가 사실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돈을 철저하게 비용을 통제하면서 돈을 모으지 않으면요, 목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목돈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10만 불도 못 만드는데 20만 불, 50만 불, 100만 불 못 가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비용을 내가 통제하면서 10만 불 정도 이렇게 모을 수만 있다면요, 그다음부터는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다 보면 이게 100만 불이 되고 또 1000만 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10억, 뭐 50억, 100억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넘어가면 그때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이가 젊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뭐 좋은 거 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이 버핏을 보면요, 이 삶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검소한 삶이 결국은 이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원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말 그대로 뭐 안 바꿔요. 뭐 돈이 좀 있어도요, 굳이 뭐 바꿔야 될 거 안 바꾸고요. 여러분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냥 월급 받으면 바로바로 다 써버리는, 그냥 매달 허걱허걱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보면은 뭐 핸드폰도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뭐 그냥 자동차도 자주 바꾸고, 뭐 자동차도 뭐 몇 대씩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좋은 차를 타면요, 멋은 있죠. 뭐 뭔가 폼도 나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월급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 월급쟁이들이 그 여러분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겉으로 멋지게 보이고 나 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정작 모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실속 있는 사람들,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 있죠. 나는 100억을 만들 거야, 나는 50억 현금 자산을 만들 거야 라고 목표를 가지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비싼 차 몰고 다니잖아요. 월급쟁이들이 절대 돈 못 모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용을 통제하면서 그냥 그때 돈을 모으려면요,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옛날 티코 있잖아요. 티코. 그런 거 타고 다니세요. 티코. 돈을 정말 없을 때는요, 월급쟁이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서 뭐 남들이 손가락질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버핏 보세요. 지금 이렇게 부자인데 저 중고차 타고 다니고 그냥 평범한 집 살아요. 옆에 이 주변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집, 버핏보다 더 크고 우람하고 맨션이죠. 맨션이라 그러거든요. 뭐 방이 뭐 10개, 20개씩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버핏은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쓸방과 뭐 아이야 쓸방과 와이프 쓸방과 그 자기 삶 안에 오피스 같은 그런 아주 공간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청소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괜히 건물이 커버리면요, 청소하기도 벅차고 힘들죠. 자, 아무튼 굉장히 검소한 삶이 결국은 자산을 계속 모아서 부를 더 크게 만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프 브랜드 클로드입니다. 자, 오프 브랜드 클로드예요. 옷도요, 뭐 그냥 말 그대로 제가 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나이키 입고 뛰지 말고 난닝구 쪼가리 입고 뛰라는 거죠. 그냥 천 쪼가리 하나 걸치고 뛰세요. 뭘 자꾸 뭐 치장하고 비싼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신발 그냥 말씀드렸죠. 나이키 그런 거 신지 마. 요즘 나이키 주가도 막 폭락하고 있는데 그 나이키 다 의미 없어요. 그냥 너이키
나이키 제가 사서 입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 뛸만한 거, 그런 운동화 있습니다. 그런데 돈 쓸 필요도 없어요. 그 돈 아껴가지고 나이키가 20만 원씩 할 거 아니에요. 200달러, 뭐 300달러. 그러면 그거면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식 하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아껴가지고 주식 하나라도 더 사라라고, 팔란티오 주식도 하나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내가 주식을 하나 더 살 수 있다 생각하면은 그런데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옷도 그러니까 이분은요. 진짜 말 그대로 오프 브랜드 클로드니까 가보면요. 여기 미국에는 중고 마트가 많거든요. 여기에. 여기 frugal이라는 단어처럼 드리프트 샵 이런 게 많아요. 뭐, 그런데 가보면 막 중고 옷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싸죠. 뭐 2불, 3불에, 막 메이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 사서 입으세요. 그런 거 사서 입으면 옷에 돈 쓰는 게 제일 돈 아깝잖아요. 물론, 여러분 결혼식에 한번 갈 때 입는 거, 그냥 좀 뭐, 볼만한 거 한두 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옷도 철진한 옷들 그냥 평범하게 입는데, 뭐, 여러분들이 멋있으면 뭐, 어떤 옷을 걸쳐도 멋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게 버핏의 삶이고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워렌 버핏이 부자인데, 중고차, 그리고 작은 집, frugal lifestyle, 그리고 검소한 삶, off brand clothes죠. 그러니까 난닝구 입는 삶이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바로 이 What People See 왼쪽 위에 사람들이 부자를 볼 때, 특히 이제 워런 버핏을 볼 때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래쪽에 보세요. 오른쪽 아래쪽에 What They Don't See.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부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겉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보세요. Peace of Mind입니다. 자, 평화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버핏 같은 경우 옛날 이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주주총회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건강을 그렇게 유지하냐? 어떻게 그렇게 지금 거의 100살까지 이렇게 사냐? 찰리 먼거도 그렇고 버핏도 그랬더니 버핏이 그때 되게 평범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기쁘게 산다고,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아주 즐겁게 산다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주가가 떨어지면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몸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젊은 날에 기억해야 될 게, 15세에서 55세에 그때 그 첫 번째 요건이 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health is, 뭐였더라고. 건강이 곧 재산이다. 건강이 곧 돈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기억 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항상 peace of mind, 마음에 이 평안이 쫙 있는 거예요. 이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미래를 바라볼 때,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폭락할 때 50%, 70% 폭락할 때 그 코로나 때도 보십시오, 여러분. 전혀 뭐 언론들은 떠들어대고 워렌 버핏을 조롱하고 그래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신문 보고 밥 먹고 맥도날드 가서 뭐 코카콜라랑 맛있는 거 햄버거 그 세트 하나 먹고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화,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 passive income입니다. 자, 이게 바로 passive income이죠. 그냥 내가 노동으로 해서 버는 돈 말고, 제가 어저께 월급쟁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월급의 노예라는 게 뭐냐면요. 월급 자체를 무시하고 월급 자체가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급도 중요한데, 매번 그냥 월급에만 의지하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월급 노예라는 거고요. 근데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소득 외에 다른 차원에서 들어오는 그 수익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다 투자 수익이에요.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들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freedom of time. 이것도 사람들이 못 보죠.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즉 시간의 자유입니다. 자,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보면요. 항상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자유가 있어요. 본인이 그때 건강 비결하니까요. 나는 새벽에 일찍 못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잠은 충분히 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충분히. 그리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경제 독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자유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reedom of choice입니다. 선택의 자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계속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다 월급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직장 출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가 있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나가기 싫을 때는요. 안 나갈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몰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직장도 내가 안 가면은 가기 싫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가면은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럼 뭐 월급을 못 받으면 한 달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가야 될 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노예의 삶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버핏처럼 자산을 쌓게 되면요. 결국 freedom of choice. 선택의 자유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타협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산이 쌓이고 경제 독립을 하게 되면요.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저는 정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freedom of time, freedom of choice.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인격체로서, 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선택의 자유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든든한 쌓여있는 자산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세요. 노란색으로 굵은 글씨로 쓰여있죠. True wealth is invisible 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불안,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와, 멋지죠? 진정한 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peace of mind, passive income, freedom of time, freedom of choice 이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경제 독립,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며 이런 미국 좋은 주식들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자산을 키워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러한 이유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자, 지금 이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자,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를 다뤘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다뤘습니다. 자, 지금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중국 정부가, 중국 당국이요, 뭘 이렇게 공포를 했냐면, 이 전기차 시장을 감독하고 전기차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좀 더 엄격한 그러한 우리가 주시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죠. To curb unfair price cuts and boost the industry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 안에서요, 이 unfair price cut입니다. 이거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 인하 정책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격 인하들을 막 기업들이 너도 나도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중국 정부가 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규제하고 이 산업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중국 정부가 China vows to combat 정말 unfair pricing인데 지금 가격을 자꾸만 이 사람들이요 막 불법적으로 낮추고 말도 안 되게 낮추는 부분에서 가격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싸우겠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crackdown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misinformation by AV playe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현재 만드는 회사들끼리요, 이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해요. 근데 그 정보들이 다 조작도 많고 과장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중국 내부에서 계속 흘러나왔었거든요. 중국 전기차 어떤 전문가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나왔는데 이걸 이제 공적인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건요. 이제 이 중국 정보 볼 때 너무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포화 상태다. 중국 전기차 자동차 회사만 해도 2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지금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는 거예요. 좋다 하니까 우르르 몰려가지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국가 자원이나 좀 먹는 거고, 사실은 경쟁력도 너무나도 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화 상태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런 걸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방 정부들끼리 막 경쟁하다 보니까 막 우죽순처럼 막 자동차 회사들이 나오는데, 그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들 있죠. unfair pricing입니다. 뭐 가격을 후려치고 이러니까 뭐 여러분 BYD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사에 다 마찬가지예요. 막 가격을 후려쳐서 먼저 팔려고 하고 많이 팔아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하고 그러면서 시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막 엉망인 거죠. 그리고 정보도 미스인포메이션이에요. 중국 차들이 뭐 마일리지랄지 레인지 뭐 얼마나 간다,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검증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막 우후죽순처럼 막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테슬라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그 이 안 좋은 얘기들이 초반에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왜냐면 기술 격차가 너무 나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뭐 배터리, 우리 그 브레이크 사고 있죠. 그것도 최근에 그 어떤 그 인플루언서 한 사람이 옛날에 테슬라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어서 사고가 이렇게 난다면서. 그게 중국 이 소위 말해서 SNS에 돌면서요. 테슬라도 그때 판매 데미지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게 아니라고 본인이 이제 벌금 내고 법원에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그동안 그런 이미지가 얼마나 형성됐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법원에서 이겼다, 이런 소송이 이겼다 그래도요, 사람들 관심 없어요. 시간 지나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어처구니 없는지 알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냥 뭐 과장과 과잉 공급, 뭐, 그리고 조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정보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벌써 얘기하잖아요. 사우스 모닝,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직접적으로, 야, 미스인포메이션. 이게 지금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써서 그렇지. 이 안에 그 말 그대로 조작인 거예요. 막 온갖 정보들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엄격한 이 규제 속에서 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의 자동차들은요, 어디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에서 나오는 정보는 그냥 100% 중에 50%도 아니고 한 30%만 믿으면 된다. 막 그냥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과하게 본다면 그렇게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나오는 것들이 너무 과장도 심하고 또 조작도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많이 드러났죠. 중국의 젊은 층들이 취업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려운데 중국 정부가 계속 발표하던 중국 젊은이들 취업률, 대학생 졸업생 취업률을 공개를 안 해버리잖아요. 공개를 안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하면 공개를 안 할까요, 여러분? 그게 그런 게 공개되잖아요. 대학생 10명 중에 만약에 나오는 건 대충 4명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5명이나 6명이 취업 안 된다 그러면요.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정보가 알려지게 되면.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을 안 밝히거나 조작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도 얼마나 이게 이런 그 엉망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자기들이 가격을 부당하게 가격을 막 끊고 막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서 서로 막 치열하게 죽고 사니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완전 이런 시장, 이런 엉망인 시장에서 테슬라가 저렇게 유지되고 계속해서 모델 Y가 베스트셀링 카가 되고, 그러니까 BYD가 뭐 약진한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냥 흘러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의미 없어요. 뭐 BYD가 미국에서나 팔 수도 없는 거고 또 유럽이나 다른 데서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만큼 지금 BYD는 이런 식으로 해서 쥐어짜고 해서 본인들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경쟁력을 만들어내면 이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건데 어찌됐건 중국 전기차 산업 전체가 다요 이렇게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다. 그 왜곡된 시장에서 테슬라가 저렇게 여러분 버티는 건 뭐예요? 다 나가 떨어졌는데 외국 기업 업체들 테슬라만 저렇게 아주 멋지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 왜일까요?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테슬라가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건요.
테슬라만의 독보적인 그런 그 기술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계속 나오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자율주행도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런 그 전기차 시장 전체도 왜곡된 시장에서 테슬라가 저렇게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요. 그만큼 테슬라가 좋은 퀄리티의 차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술력의 차이가 이렇게 만들어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또 중국 안에서 지금 테슬라 FSD와 다른 중국의 메이저 업체들의 자율주행을 비교한 중국의 인플루언스 얘기거든요. 앤디 리라는 사람인데, 자, 이분이 직접 비교를 해보고 나서는요, 아주 단호하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FSD를 직접 타보고 나니까, 자, 지금 FSD 중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다 훈련시켜가지고요. 근데 FSD를 이 테슬라 걸 중국에서 직접 타보니까 중국의 인플루언서인 앤디 리가요. 뭐라고 하냐면, 이 소위 통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 인텔리전트 드라이빙 솔루션이죠. 중국의 자율주행, 그동안 테슬라가 없었던, 테슬라 자율주행이 없을 때까지 중국의 자율주행이 중국 안에서 안방이잖아요. 그 현실, 그 리얼리티가 사실 그들의 그동안 능력치, 뭐 테슬라의 화웨이랄지, 그리고 뭐 샤오펑이랄지, 이런 그 중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자율주행의 능력치가 overly exaggerate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과도하게 과장되어졌었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SD를 타보기 전까지는요, 중국 자율주행이 최고였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죠. 중화사상에 빠져가지고 국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냥 다른 걸 본 게 없으니까 중국에서 만든 게 최고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중심으로요. 근데 FSD가 딱 들어오니까요, 비로소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와, 이거 우리들만의 리그였구나. 그냥 중국의 업체들은 그냥 오징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형편없이 차이가 나? 이렇게 FSD가 중국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렇게까지 운전을 잘해? 깜짝 놀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들어왔는데도 벌써 나가 떨어지면 FSD가 학습을 시켜버리면 얼마나 좋아질까? 중국 환경에 익숙해지면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중요한 표현이 빨간색으로 맨 마지막에 중국의 이 자율주행 능력들이 overly exaggerate, 너무 과장됐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중국 시장, 전기차 시장, 산업 자체가 지금 조작되고 현재 너무 과장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언론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가격도 막 나름대로 어떻게도 후려쳐가지고 남들보다 한 대 더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하고 엉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과장과 조작이 난무하는 그 시장 전체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너무 막 과장되게 광고를 하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뭐 샤오펑이랄지 화웨이랄지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니까 정말 뭐가 나오기만 하면 야, 중국계 이제 미국을 뛰어넘었다, 뭐 어떻다, 게임이 안 된다 그러는데 너무 과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다 엉터리다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하게 이 반응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데 중국 사람들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중국의 이 소위 인플루언서들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고 to be fair 합니다. 그냥 정말 조심스럽게 이 진실되게 말하자면 중국의 Chinese systems는 중국 시스템들은 어떤 수준이냐? 이 테슬라의 FSD 버전 10 있죠. 버전 10이나 버전 11. 자, 이런 건 사실 이제는 뭐 너무 뒤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 13점 버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완전히 FSD의 초기 버전 있죠. 초창기 버전.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수준을 먼저 인정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중국 그 자율주행에 대한 문제점들 있죠. 하나씩 다 적나라하게 다 소위 말해서 까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Do I wanna use it or not? 내가 정말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타보고 경험해보고 야, 이거 내가 계속 쓸까 말까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준인데 그 문제점들이 중국 지금 자율주행들을 보면 그게 화웨이 거건 뭐이 샤오펑 거건 다 그냥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 핸들 있죠? 핸들이 막 떨리고 흔들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뭐 차가 한쪽으로 쏠려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빨리 이제 테이크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중국 거에 대해서는 막 욕설이 나올 정도로 뭐 이렇게 형편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래쪽에 보세요. 파킹된 차가 앞에 있어요. 중국 도로에 보면 막 불법 주차해 놓은 게 많지 않습니까? 깜빡깜빡 해가지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차가 앞에 파킹이 돼 있어요. 그 도로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아이를 태우고 내리기 위해서 서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뭐 중앙선을 뛰어넘든지 해가지고 피해 나가야 되는데 자 그게 중국 전기차 이 자율주행들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기다리고만 있대요. 돌아가지 않고 이게 위에 돌아가야 되는데 차선을 중앙선을 넘어서 그건 아예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냥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이고 20분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바보처럼 뭐 풀리시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천히 시그널을 넣고 레인을 체인지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되면 테이크오버를 안 해도 되지만 근데 would you be frustrated? 야 정말 절망할 것 같지 않냐라는 거야. 여러분도 보면 한국에 또 가보면 앞에 차가 도로인데도 멈춰서서 뭐 아이 기다리거나 픽업한다고 막 그렇게 주차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피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신속하게 이 중국 자율주행은요 이거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막 기다리는 것도 한참 기다리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을 얘기하면서 결론을 맺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던 거요. 그 intersection with no traffic light입니다. 자, 신호등이 없는 그 교차로들 있죠. 뭐, 이 십자 교차로, 이 혹은 뭐, T자형, 이런 교차로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데, it doesn't slow down. 중국 차들이 멈추지 않고 잘 지나간대요. 그냥.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냥 부주의하게 막 지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looks bold and efficient. 굉장히 대담해 보이고 효율적으로 보인대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이 별표 쳤죠. In reality,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it's just plain stupid. 정말 멍청하다는 거예요. 이 중국 자동차 자가요, 자율주행이요. 그러면서 사실 the drivers are freaking out inside. 이 운전자는 그렇게 사실 그 자동차 안에서 차가 자율주행이 막 나가는 게 공포스럽다라는 거야.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 안전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중국 자율주행은 막 이런 교차로에서 공포를 준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re's so many issues like this. 이러한 이슈가 정말 많대요. 중국 전기차의 자율주행을 타보면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리스트업을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 테이크오버 레이트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측정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테이크오버에서 이 테슬라가 테이크오버이 더 많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게 뭔가 길을 잘못했을 때 이제 핸들을 뺏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더 많다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거죠. 이 테슬라는 정말 조심스럽게 중국이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지. 이 중국 전기차 회사들 거는 라이다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테이크오버 레이스를 보면서 뭐 테슬라보다 좀 나은 게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뭐 정말 현실을 못 읽고 있는 과장된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우리가 지금 진정한 기술 능력들이 더 중요한 시대이지 않냐. 특히 안전, does it feel safe? 안전을 느끼냐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리고 정말 좋은 기술이냐 아니냐 이것을 보고 우리가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있다면 이 기술을 택해야지. 지금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라는 거예요. 결국 테슬라는 정말 부드럽고 안전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기술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죠. 직접 중국에서 이런 인플루언서를 타보고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니까 테슬라가 지금 기술력에서 압도적이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종교스TV였습니다.